한국 무기 팔고 싶으면 기술 먼저 넘기세요. 미 국방부의 충격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 방어를 핑계로 한국의 기술을 통째로 강탈하려 했던 미국. 평화를 빌미로 한화의 레이더 기술을 넘기라고 협박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협박에 굴복이 아닌 48시간 최후 통첩을 통보한 겁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에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고 한국의 기술 없이 이란과 싸울 수 없었던 미국은 한국에 살려달라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잘못 건드렸다가 스스로 자멸한 미국.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에게 무기를 산다고? 자네 제정신인가? 기술만 통째로 빼와. 스털링 부장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도 침이 튀는 게 느껴졌어요. 부장관의 목소리는 언제나 명령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가에 불을 붙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렵지 않은 미션이었거든요. 한국의 민간 방산기업 따위가 펜타곤 앞에서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패트리어트 통합만 코드를 틀어막으면 한화의 레이더는 중동 사막의 깡통입니다. 기침 한 번이면 알아서 기술을 헌납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리처드 볼튼, 미 국방부 획득운영 차관보입니다. 25년간 동맹국 무기 도입을 총괄해왔고 나토 방산회의에서 제 서명 없이 성사된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 바닥에서 저보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최고급 맞춤 수트와 쿠바산 씨가 그게 25년 경력의 증표였죠. 상대를 내려다보는 시선 하나로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의 판을 뒤집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한화라는 이름 앞에서 이를 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이란의 보복 공습이 임박했습니다. 정보국 보고에 따르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중동 기지를 향해 조준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방패였습니다. 열이틀 전쟁과 홍해 작전에서 한 발에 8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요격탄을 전부 소진해버렸거든요. 사드도 바닥이었습니다. 한 발에 330억 원짜리 요격탄을 새로 찍어내려면 최소 수년. 재고가 0. 그야말로 0이었어요.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의 방공 창고가 거짓말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란은 내일이라도 버튼을 누를 태세인데 우리 손에는 하늘로 쏘아 올릴 것이 단 한 발도 없었어요. 이 숫자를 처음 모니터에서 확인한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진짜 두려웠던 건 이란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이 의회에 알려지는 것. 그게 진짜 공포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이 참담한 재고 상황을 알면 제 목이 날아갑니다. 스털링 부장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회 몰래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구멍 뚫린 방패를 아무도 모르게 틀어막아야 했어요. 유일한 대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궁. 중동 모래바람 속에서 137발 중 132발을 박살낸 괴물이었어요. 요격률 97%.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패트리어트로도 불가능한 수치였거든요. 그 기적의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독자 개발한 360도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량형 발사대. 펜타곤의 기술 분석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물건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민간 기업이 만든 무기를 정가 다 주고 사는 것은 미합 중국의 수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꼼수를 짰습니다. 한화의 ASA 레이더 소스 코드를 통째로 뜯어오고 발사대 최신 도면까지 덤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대가는 물론 현금이 아니었어요. 사막에 10년째 방치된 퇴역 아파치 헬기 부품 몇 상자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값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에 하나의 장비를 깔아주는 영광을 베풀어줬으니 한국 쪽에서 감지덕지하며 알아서 바칠 거라 확신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요.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수출통제본부장 강철진과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총괄전무 백태산을 펜타곤 제 집무실로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공식 회의장이 아닌 차관보 밀실로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좁은 공간 자체가 압박이거든요. 펜타곤의 심장부에 끌려온 동맹국 실무자 중에 고개를 고추 세운 사람은 25년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전적을 믿었어요. 2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시가 연기를 천장으로 길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만 했죠.
강철진이라는 사람은 예순을 넘긴 듯한 단단한 체구의 표정이라고는 없는 얼굴이었고, 백태산이라는 전무는 서류 가방 하나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복이 깔끔했지만 값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게 더 우습게 보였습니다. 이 정도 자리에 오면서 옷 하나 제대로 못 갖춰 입는 수준이라니 역시 아시아의 하청업체 관료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대뜸 본론을 꺼냈습니다. 천궁 포대를 중동 미군 기지에 우선 배치해라. 핵심인 ASA 레이더 소스 코드를 통째로 넘겨라. 거기에 차량형 발사대 최신 도면까지 얹어라. 현금은 없다. 대신 패트리어트 통합망 연동 승인이라는 특혜를 주겠다. 또박또박 읊어주며 두 사람의 얼굴을 살폈어요. 이쯤 하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야 정상입니다. 안색이 창백해지든지 서로 눈치를 보든지 최소한 침을 한 번이라도 삼켜야 했어요. 25년간 수많은 동맹국 실무자들을 이 소파에 앉혀봤지만 제 조건을 듣고도 미동조차 없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백태산 전무는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천천히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여유. 아니, 여유라기보다는 지루함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강철진 본부장은 더 기묘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살짝 돌려 손목시계를 봤어요. 아날로그 시계였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선명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둘 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다고는 해도, 펜타곤 차관보의 밀실에서 기술 이전을 요구받고도 저 정도의 무표정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뿜어낸 시가 연기만 허공에서 느릿느릿 퍼지고 두 한국인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그것도 제가 의도한 침묵이 아니라 저 두 사람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심장부에서 미합 중국 차관보가 압박을 걸었는데 되려 저쪽에서 침묵으로 저를 조이고 있었어요. 등골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손에 쥔 시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감추려고 재떨이에 시가를 세게 눌러 껐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 따위는 기다리면 알아서 무릎을 꿇겠죠.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진 본부장의 시계에서 울려 퍼지는 째깍거림이 좀처럼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무엇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꼬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룻밤이면 충분했어요. 펜타곤 차관보의 집무실에서 그 정도 압박을 받고도 버틸 수 있는 아시아 업체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다음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현금 대신 퇴역 장비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사막에 10년째 방치된 아파치 헬기 부품, 수명이 다한 블랙호크 엔진 하우징, 녹이 쓴 험비 프레임, 창고에서 썩어가던 고철 목록을 뽑아 그럴듯하게 포장했어요.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천궁 레이더 한 기 값에도 못 미치는 쓰레기였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게 만드는 게 제 특기였습니다. 25년간 갈고 닦은 솜씨였거든요. 이 목록을 강철진 본부장과 백태산 전무 앞에 던지면 끝이었어요. 어차피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에 장비를 납품하려면 패트리어트 통합망 연동 코드가 필수인데 그 열쇠는 오직 펜타곤만 쥐고 있었으니까요. 코드를 안 주면 깡통, 주면 은예. 이보다 완벽한 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주한미군 사령관 존 스미스 장군이 성큼 들어왔어요. 사성 장군 계급장이 어깨에서 번쩍였습니다. 저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백발의 군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스미스 장군은 인사도 생략하고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의 한화는 예전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원칙대로 제 값 다 주고 사야 합니다. 제 값을 다 주고 사라고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성 장군이 아시아 업체 편을 드는 꼴이라니. 현장에 너무 오래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법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스미스 장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군, 현장의 노고는 존중합니다만 협상은 제 영역이에요. 한국 업체를 과대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스미스 장군의 턱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안에서는 별 4개보다 예산을 쥔 차관보의 펜이 더 무겁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달라는 뜻이었어요. 스미스 장군은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라. 저는 그 단어를 콧바람과 함께 날려버렸어요.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은 원래 겁이 많은 법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다시 여유를 되찾았어요. 강철진 본부장과 백태산 전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면서요. 다만 오늘은 한 가지 장치를 더 마련해뒀어요. 회의실 에어컨을 꺼놓은 겁니다. 2월 말이라 해도 펜타곤 내부는 난방이 빡빡하게 돌아갔거든요. 에어컨 없이 밀폐된 방에서 3시간만 앉아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초조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본능이 고개를 들어요.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치하다고요? 25년간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퇴역 장비 목록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아파치 부품, 블랙호크 엔진, 험비 프레임. 총 7페이지짜리 리스트였어요. 현금 대신 이걸로 레이더 대금을 정산하겠소. 미합 중국 육군의 자산이니 가치는 충분할 겁니다. 가치가 충분하다니. 저도 말하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창고에서 10년째 먼지만 뒤집어 쓴 고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와 완벽하게 같은 모습이었어요. 백태산 전무는 그 리스트를 집어들고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7페이지를 다 넘기는데 정확히 3분이 걸렸고 그 3분 동안 집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바스락거림만 울렸습니다. 강철진 본부장은 역시나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아날로그 시계. 째깍째깍. 그 소리가 또 신경을 긁었습니다. 에어컨을 껐는데도 두 사람의 이마에는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셔츠 등판이 축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물 한 잔 달라는 말이 없었어요.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훈련을 받은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고요했어요. 저는 서서히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해두지.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천궁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카드를 쓸 수도 있소. 한국 정부가 그 압박을 감당할 수 있겠소? 분담금 카드. 이건 마지막 엄포였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민감하게 다루는 주제였고 이걸 꺼내면 대부분의 한국 측 실무자들은 안색이 변했거든요. 효과는 확실할 거라 봤어요. 강철진 본부장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본부장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영문 회의록에 뭔가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적고 나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불법적 협박 횟수 1회 추가.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겁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계기판의 숫자를 읽듯이 사실만 기록한 겁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협박이라고 했습니까? 펜타곤 차관보의 공식 발언을 협박으로 분류해서 기록에 남기겠다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백태산 전무도 움직였어요. 퇴역 장비 리스트 7페이지를 가지런히 정리하더니 마지막 페이지 끝에 빨간 펜으로 한 줄을 긋고 짧게 적었습니다. 한화 시스템 규격 외 물품 확인. 수용 불가. 그리고 리스트를 테이블 위에 도로 밀어놓았어요. 마치 식당에서 잘못 나온 반찬을 돌려보내듯이 자연스럽게. 그 태연함이 오히려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소. 미합 중국 군산복 합체의 힘을 직접 보여줘야 알아듣겠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강철진 본부장이 다시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회의록에 한 줄을 더 적더니 마침표를 찍고 뚜껑을 덮었어요. 차관보의 금일 발언은 양국 방위 협정 부속 조항 위반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건조했습니다. 완벽하게 건조했어요. 감정이라곤 한 톨도 실리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시가를 집어들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이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갑이고 저들은 을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심장부에서 미합 중국의 차관보가 한국의 실무자 둘을 압박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까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저들은 처음부터 감정 따위로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저들의 무기는 분노가 아니라 서류였고 방패는 자존심이 아니라 조항이었습니다. 제가 시가 연기를 뿜으며 갑질을 하는 동안 강철진과 백태산은 제 발언 하나하나를 증거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무실에 홀로 남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잔을 기울이며 강철진 본부장의 아날로그 시계 소리를 떠올렸어요. 째깍째깍. 아직도 그 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하나 따위가 미합중국에 대들 수는 없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스키 잔을 쥔 손이 어째서인지 자꾸만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펜타곤 집무실에 도착해 모닝커피를 내리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어젯밤 위스키 탓에 머리가 조금 무거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 측이 오늘 아침이면 답을 가져올 거라 확신했거든요. 밤새 본국과 통화하며 머리를 싸맸겠죠. 결국은 펜타곤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어차피 패트리어트 통합만 코드 없이는 하나의 레이더가 중동에서 돌아가지 못하니까요. 제가 쥔 카드가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커피잔을 들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2월 말에 워싱턴은 스산했지만 펜타곤 건물 앞 성조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하나의 레이더 소스 코드가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털링 부장관 앞에서 영웅이 되는 거였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니, 노크라기보다는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진 본부장과 백태산 전무가 문을 열고 성큼 들어왔어요. 어제까지 제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철진 본부장의 걸음이 빨랐어요. 백태산 전무는 어제와 같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가방이 어제보다 두꺼워 보였습니다. 강 본부장이 제 책상 앞에 멈춰 서더니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갈색 크라프트지 봉투였습니다. 묵직했어요. 강 본부장은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제 책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던졌다는 표현이 맞아요. 정중하게 내려놓은 게 아니라 분명히 던진 겁니다. 봉투가 책상 위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커피가 출렁였습니다.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강 본부장은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백 전무는 서류 가방의 두 번째 봉투를 꺼내 가슴 앞에 안고 서 있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갈색 봉투를 열었습니다. 항복 문서를 가져왔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어떤 양보안을 들고 왔는지 구경이나 해주자는 심산이었어요. 봉투를 뒤집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쏟아진 것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잘게 파쇄된 종이. 길이가 고르게 잘린 걸 보니 문서 파쇄기를 통과한 게 분명했습니다. 흰색과 회색이 섞인 종이 가루가 제 책상 위로 흩어졌어요. 커피잔 옆까지 밀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잘린 틈 사이로 알파벳이 보였습니다. 아파치, 블랙호크, 험비. 어제 제가 건넸던 퇴역 장비 리스트였습니다. 7페이지짜리 목록이 잔에도 남기지 않을 기세로 갈려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모욕이었습니다. 미합중국 국방부 획득차관보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물품 목록을 파쇄기에 갈아서 되돌려보내다니. 25년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토 회원국도, 일본도, 호주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 본부장을 노려봤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강 본부장은 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태산 전무가 움직였습니다. 가슴에 안고 있던 두 번째 봉투를 열더니 파쇄된 종이 조각 위로 서류 한 부를 정확하게 내려놓았어요. 하얀 표지에 붉은 직인 두 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한쪽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다른 한쪽은 한화시스템. 서류 제목이 눈에 박혔어요. 합동 최후통첩 청구서. 영문과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고 마치 칼날처럼 또렷한 글씨체였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한화시스템 ASA 레이더 소스 코드 미설계 도면, 이전, 전면 거부. 심장이 빨라졌어요. 두 번째 줄. 퇴역 현물 대납 절대 불가. 청궁 정가 전액 달러 현금 결제 이외의 지불 방식 수용 불가. 세 번째 줄까지 읽었을 때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48시간 내 전액 결제 확답 없을 시. 미 국방부 배정 물량 전량 자격 박탈 및 제3국 이관. 읽고 또 읽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 벽에 부딪혔어요. 민간 기업 주재의 펜타곤과 거래를 끊겠다는 겁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누구한테 이러는 건지 알기는 하는 겁니까? 미합 중국 국방부요. 세계 최강 미군이란 말이오. 백태산 전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보다 반뼘은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전무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관통했습니다. 감정 호소가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고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상대의 감정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듯한 무게감이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제안하신 퇴역 장비 목록은 한화 시스템의 규격 외 물품으로 확인되어 즉시 폐기 처리했습니다. 백 전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본 청구서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어떠한 역제안도 한화 시스템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미합 중국의 차관보를 상대로 울거나 화내거나 읍소하는 대신 서류 한 장으로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오로지 조항과 숫자와 기한만이 이 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철진 본부장이 움직였어요. 본부장은 천천히 왼팔을 들어 소매를 걷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가 드러났어요. 어제부터 째깍거리던 바로 그 시계. 본부장은 시계를 제 쪽으로 기울이더니 초침이 12시 방향을 지나는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48시간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목소리에 힘을 주지도 위협적인 톤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48시간. 이틀. 그 안에 전액 현금을 치르지 않으면 한화의 레이더와 발사대 물량이 증발한다는 뜻이었어요. 회의실에 숨막히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본부장의 시계 초침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으름장이 아니었어요. 빈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판을 엎을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서류도 직인도 기한도 모든 게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제 집무실에서 침묵하고 있던 시간 동안 이들은 감정을 사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셔츠가 등판에 달라붙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파쇄된 종이, 조각과 붉은 직인이 찍힌 청구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펜타곤 집무실에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두 명의 한국인이 총 한 자루 없이 서류 한 장과 시계 하나만으로 미합 중국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강 본부장과 백 전무는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돌아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 파쇄된 종이 한 조각이 책상 가장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파치라는 글자의 절반이 보였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내밀었던 퇴역 고철 목록의 잔해였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저는 찬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청구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48시간. 초침 소리가 아직도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째깍, 째깍, 째깍. 매 초가 제 커리어에서 무언가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 따위가 끝까지 버틸 리 없다고. 장사꾼은 결국 돈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저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48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집무실 소파에 깊이 파묻혀 위스키를 따랐어요. 오전부터 술을 마시는 건 25년 펜타곤 생활에서 처음이었지만 손이 저절로 병을 잡았습니다. 한 모금 넘기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습니다. 장사꾼은 장사꾼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막판에는 꼬리를 내리는 게 장사꾼의 본능이거든요. 한화가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기생하는 민간 기업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 업체가 미합 중국 국방부를 상대로 끝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12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이메일도, 중재 요청도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쯤 되면 상대편에서 먼저 물밑 접촉을 해오는 게 패턴이거든요. 비공식 채널로 조건을 좀 깎아달라든지, 기한을 며칠만 연장해달라든지, 그런 신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어요. 물론 방사청의 강철진 본부장에게 전화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관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꼴이 되니까요. 대신 하나시스템 쪽으로 우회하기로 했어요. 방사청 모르게 하나 본사와 직접 딜을 하는 겁니다. 이간질이라고요? 저는 그걸 전략적 분리 접촉이라고 불렀습니다. 25년간 써먹어온 기술이었어요. 저는 백태산 전무의 업무 이메일로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방사청을 빼고 하나시스템과 직접 계약하겠다. 현금은 어렵지만 미군 기지 내 하나 장비 독점 운용권이라는 특혜를 주겠다. 패트리어트 연동 코드도 부분 공개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면 하나 입장에서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방사청이라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이 국방부와 직거래하는 건 어떤 방산기업에게든 꿈같은 기회거든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걸로 강철진과 백태산 사이에 금이 갈 겁니다. 1분이 지났어요. 제 모니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하나시스템 서버에서 자동 발송된 메시지였어요. 화면을 클릭한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 외 조건 반려. 본 이메일은 기존 합의 범위를 벗어난 제한으로 분류되어 자동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발신자 계정은 하나시스템 방산통신망에서 영구 수신 차단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자동 응답이었어요. 사람이 읽고 판단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낸 겁니다. 제 이메일이 백태산 전무의 눈에 닿기도 전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거였어요. 그리고 영구 차단이라니. 펜타곤 획득차관보의 공식 이메일 계정이 한국의 민간 기업 서버에서 차단당한 겁니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하나의 보안 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정보 보고서에도 없던 내용이었거든요. 계약 외 조건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발신자까지 즉각 차단하는 방산 전용 통신망이라니.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다른 경로로 이메일을 시도했지만 전부 같은 결과였습니다. 튕겨나왔어요. 마치 철벽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절반이 지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쪽이 막혔으니 방사청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국방부 한라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강철진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철진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최대한 부드러움을 실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톤이었어요. 본부장님, 볼튼입니다. 우리 사이에 감정이 좀 격해졌던 것 같아서요. 한미 양국의 오랜 우방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서로 칼을 겨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건을 좀 조율해보는 게 어떻겠소. 감정팔이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를 미끼로 던져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려는 속셈이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본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차관보님, 현재 남은 시간은 23시간 55분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뚜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어요. 감정도 없고 여지도 없었습니다. 제 동맹 타령의 1초도 소비하지 않았어요. 마치 공항 자동응답 시스템처럼 오직 남은 시간만 읊고 끊어버린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훈련을 받은 겁니까? 펜타곤 차관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숫자 하나 읊고 끊어버리다니. 분노보다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외교 채널이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를 직접 불러 압박하면 방사청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 국방부 획득차관보가 긴급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보통이라면 30분 안에 일정이 잡히는 수준의 요청이었습니다. 답변은 즉각적이었어요. 민간 방산 계약은 방위사업청 소관입니다. 대사관은 관여 권한이 없습니다. 문전박대였습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의 차관보급 인사가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국 대사관이 거절한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대사관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계약 문제에 외교 채널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거였죠.
방사청이 움직이지 않는 한 대사관도 손을 댈 수 없는 구조. 그리고 그 방사청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강철진 본부장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남은 시간만 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36시간이 지났어요. 남은 시간은 12시간. 그때 스털링 부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고막이 찢어질 뻔했어요. 하나 레이더 당장 가져왔나? 이란이 코앞인데 아직도 빈손이야?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종 조율 중이라고요. 하나 측이 조건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틀 안에 확정될 거라고. 전부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48시간짜리 최후 통첩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순간 제 커리어는 끝이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손바닥을 봤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렸어요. 데드라인 5시간 전. 벙커 작전실의 대형 모니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이란 중부 타브리즈 지역의 미사일 기지가 고해상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탄도미사일에 액체 연료가 주입되고 있다고. 발사 준비 완료까지 예상 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란이 진짜로 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 중동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올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걸 막을 방패가 없었어요. 패트리어트 0발, 사드 0발.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벙커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장교들이 뛰어다니며 전화를 붙잡았고 모니터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다리가 풀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제 값을 주고 살 수 있었던 하나의 방패를 제 오만함으로 걷어차버린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데드라인 1시간 전. 저는 모든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국방부 예비비 계좌를 뒤져 긁어모을 수 있는 돈을 전부 긁어모았어요. 금액은 처참했습니다. 하나가 요구한 전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푼돈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국방부 핫라인을 다시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강철진 본부장이 받았어요. 저는 25년 경력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전액은 당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먼저 송금할 테니 레이더 한 기만이라도 먼저 가동시켜 주십시오. 이란이 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료가 주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합 중국 국방부 획득차관보가 한국의 공무원에게 제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관보님, 시계를 보십시오. 그 한마디에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당신들의 어설픈 흥정이 미군의 튼튼한 방패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전액 현금 결제입니다. 분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허공을 응시했어요. 벙커 모니터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이 3초마다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연료 주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패도 없었고요.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끝났습니다. 벙커 작전실 벽면에 디지털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교들의 키보드 소리도, 통신병의 무전 소리도, 모니터의 경고음도 전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귀에는 오직 심장 박동만 울렸습니다. 쿵, 쿵, 쿵. 한 박자 한 박자가 묵직하게 가슴을 때렸어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데드라인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가 정말로 계약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장사꾼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돈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든 예비비를 더 긁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긴급 방위비 항목이 몇 개 남아 있었거든요. 시간만 벌면 됐어요. 저는 벙커 회의실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잔금 다 보낸다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벽에 부딪혀 메아리가 됐습니다. 주위의 장교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빛이 동정과 공포를 반반씩 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 벙커 문이 열렸습니다. 강철진 본부장과 백태산 전무가 나란히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긴 모습이었어요. 떠날 채비를 마친 사람들의 차림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벙커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가방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벙커 전체에 울렸어요. 본부장은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어요. 가방을 닫은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꺼내 보여줄 서류도 논의할 조건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져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2시간 전에 예비비 계좌에서 긁어모은 1차 분할 송금증이었습니다. 금액은 처참했어요. 한화가 요구한 전액의 5분의 1도 안 되는 푼돈이었지만 이걸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3일 안에 채우겠다는 조건을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가면 한화도 계약을 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장사꾼의 본능이 돈 냄새를 맡으면 반드시 물어요. 25년간 그래왔거든요. 저는 송금증을 백태산 전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받으시오. 성의 표시요. 나머지는 의회 긴급 승인을 받아서 3일 안에 전액 정산하겠소.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백 전무가 송금증을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3초쯤 들여다봤어요. 금액란에 시선이 머무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 전무는 고개를 돌렸어요. 벙커 한쪽 구석에 놓인 문서 파쇄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파쇄기 앞에 선백 전무가 송금증을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빨려 들어갔어요. 잘게 잘린 조각이 투명한 수거함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벙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미합 중국 국방부의 공식 송금증이 한국 기업 전무의 손에 의해 펜타곤 소유의 파쇄기에서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란 듯이 일부러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한 내 전액 미결제에 해당합니다. 백 전무가 파쇄기 옆에 선 채로 말했어요. 분할 납부 조항은 본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 전무가 다시 걸어왔어요. 서류 가방에서 접혀있던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명문 계약서의 맨 뒷장이었어요. 부속 조항이 빼곡하게 인쇄된 페이지. 백 전무가 형광펜으로 한 줄을 칠했습니다. 밝은 노란색이 벙커의 백색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어요. 부속 조항 4조. 백 전무가 그 줄을 읽었습니다. 또박또박, 감정 없이. 기한 내 전액 미결제 시 미합 중국 국방부에 우선 배정된 한화 시스템 A사 레이더 및 발사대 슬롯 자격은 즉시 영구 박탈되며 대기 중인 제3국 수요자에게 자동 이관된다. 영구 박탈, 자동 이관.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질처럼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움켜잡았어요. 부속 조항 4조가 진짜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영문으로 인쇄된 활자가 선명했고 하단에는 한화 시스템과 방위사업청의 직인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계약서를 받았을 때 읽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부속 조항 따위는 형식적인 문구라고 넘겼거든요.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마지막 무기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위협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패트리어트 통합망 연동 승인을 막으면 하나의 레이더는 중동에서 깡통이오. 그걸 잊은 건 아니겠지? 이건 제가 처음부터 쥐고 있던 최후의 카드였어요. 하나의 첨궁이 아무리 대단해도 미군의 통합, 방공망과 연동되지 않으면 전장에서 쓸 수 없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피아식별 코드, 데이터 링크, 교전 통제 승인. 이 모든 게 미군 네트워크를 통해야만 작동하는 구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레이더가 아무리 360도를 커버해도 미군의 눈과 귀에 연결되지 않으면 사막의 고철이에요. 그 열쇠는 오직 펜타곤만 쥐고 있었습니다. 백태산 전무가 저를 봤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표정이 아니었어요.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를 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의 결과를 모르고 헛발질하는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차관보님,
백 전무의 목소리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하나 시스템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특별 방위 협정에 따라 하나의 레이더 운용 체계는 1분 전에 미합 중국 통제망에서 영구 배제되었습니다.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영구 배제라고 했습니까? 저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 전무가 이어서 말했어요.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더는 독자 개발된 교전 통제 체계로 단독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군 통합망 연동은 고객 편의를 위한 선택 사항이었을 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제가 쥐고 있다고 착각했던 카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패트리어트 통합망 코드를 볼모로 잡으면 하나가 꼼짝 못할 거라던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였어요. 하나의 레이더는 처음부터 미군 없이도 돌아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줄이라고 믿었던 것은 끈이 달리지 않은 빈 목걸이에 불과했어요. 25년간 동맹국 무기를 다루며 쌓아올린 제 상식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벙커의 대형 모니터 하나가 깜빡였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미군용으로 지정되어 대기 중이던 하나의 A사 레이더 시스템이었어요. 상태 표시등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더니 1초 만에 화면 전체가 꺼졌습니다. 블랙아웃. 펌웨어가 원격으로 초기화된 겁니다. 하나 기술진이 서울에서 버튼 하나를 눌러 중동에 있는 레이더의 전원을 뽑아버린 거였어요. 벙커 안에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졌습니다. 장교 한 명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통신병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하지만 화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흰 글자 한 줄만 떠 있었어요. 시스템 접근 권한 만료. 하나 시스템 기술 통제하 원격 초기화 완료. 그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든 권한이 철저하게 하나의 손 안에 있었어요. 레이더도, 발사대도, 교전 통제 체계도. 하드웨어를 납품했지만 소프트웨어의 열쇠는 단 한 번도 미군에게 넘긴 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했지만 시동키는 하나가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키를 방금 회수해 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더듬어 잡고 주저앉았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강철진 본부장이 코트에 단추를 채우며 제 쪽을 한번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감정이라곤 한 톨도 보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업무를 정리하고 퇴근하는 공무원의 눈. 그 무심함이 칼보다 깊숙이 제 자존심을 베었어요. 두 사람이 벙커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검게 꺼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 만료. 그 한 줄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5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 패트리어트 통합망이라는 무적의 열쇠. 펜타곤이라는 절대적 갑의 지위. 아시아의 민간 기업은 기침 한 번이면 무릎을 꿇는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검은 화면 위에 흰 글자 한 줄에 의해 완벽하게 부정당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제 갑질에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저들은 분노하지도, 읍소하지도,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계약서의 활자와 기술의 열쇠만으로 제국의 차관보를 짓밟았어요. 그리고 짓밟고 나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지휘 통제실은 지옥이었습니다. 3면을 둘러싼 대형 모니터 12대 가운데 4대가 이미 까맣게 죽어 있었어요. 하나의 레이더와 연결되어 있던 데이터 링크망 화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가 꺼졌어요. 기술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초 뒤에 두 번째가 꺼졌고 1분도 안 돼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블랙아웃 됐어요. 화면이 꺼질 때마다 통제실에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마치 수술실에서 심장 모니터의 선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통제실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까만 화면 위에는 어김없이 같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시스템 접근 권한 만료. 하나 시스템 기술 통제하 원격 초기화 완료. 4대의 모니터에 같은 문장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묘비에 새긴 비문 같았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터졌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다급한 목소리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중동 알타프라 기지의 주둔한 방공포 대장 마이클 데이비스 대령이었어요. 본부, 알타프라 데이비스입니다. 하나 교전 통제소 출입증이 전원 접근 거부로 전환됐습니다. 우리 통제관 전원이 통제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전기를 움켜잡았습니다. 데이비스, 정확히 보고해. 무슨 뜻이야?
데이비스 대령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출입증이 전부 빨간불입니다. 한화 기술진이 우리 인원의 접근 권한을 일괄 차단했어요. 기지의 눈과 귀가 전부 한국 통제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중동 최대 미 공군기지의 방공 통제소에서 미군이 쫓겨난 겁니다. 한국의 민간 기업이 발급한 출입증 하나로 세계 최강 미합 중국 군인들의 발이 묶인 거였어요.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전산팀, 강제 접속 시도해. 한화 서버의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전산 장교 2명이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화면에 코드가 빼곡하게 올라갔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 3분. 장교 1명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보님, 불가능합니다. 한화의 보안 서버가 다중 암호화 레이어로 겹겹이 방어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 관리자 권한이 이미 전부 무효화됐어요. 겹겹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프트웨어 열쇠만 쥐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열쇠를 빼앗기지 않을 금고까지 만들어 놓았던 거였습니다. 펜타곤의 사이버 전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금고를요. 저는 통제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까만 모니터 4대가 제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아직 살아있는 모니터들에서는 이란 미사일 기지의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관의 보고가 귀에 들어왔지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강철진 본부장과 백태산 전무는 펜타곤에서 차로 40분 거리인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유롭게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귀국행 1등석 티켓을 발권하고 있었어요. 강 본부장은 발권을 마치고 탑승권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시계를 봤다고 합니다. 째깍째깍. 그 시계는 더 이상 저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아니었어요. 이미 0점을 지났거든요. 임무 완료를 확인하는 시계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이었습니다. 미군용으로 제작되어 사막 도색까지 마친 천궁 발사대 8기가 출고 대기 중이었는데 공장 작업반장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도장 라인의 기술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작업반장의 지시는 간단했어요. 발사대 측면에 인쇄된 성조기 마크를 지우라는 거였습니다. 페인트 롤러가 성조기 위를 굴러갔어요. 별과 줄무늬가 회색 페인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1대, 2대, 3대, 8기의 발사대에서 성조기가 전부 지워지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위에는 곧 새로운 국기가 그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국기인지는 아직 저는 몰랐어요. 저는 통제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주미 한국 대사관. 어제 전화로 거절당했지만 직접 찾아가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합 중국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대사관 현관에 서면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외교적 결례라는 걸 알면서도 차를 몰았어요. 제 손에 남은 카드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매사추세츠 애비뉴의 한국 대사관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정문으로 성큼 걸어갔어요. 그런데 정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 2명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한국인 경비원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이어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면담 예약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가 펜타곤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미합 중국 국방부 획득 차관보 리처드 볼튼이요. 대사님께 긴급 면담을 요청하오. 경비원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귓속에 이어피스에 손을 갖다 댄 뒤 30초쯤 기다리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대사님 일정상 면담이 불가합니다. 저는 참지 못했어요. 경비원 사이를 비집고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한 발짝, 2발짝 나가는 순간 양쪽에서 팔이 잡혔어요. 경비원 2명이 제 양팔을 동시에 잡아 제압한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어요. 저는 미합 중국 국방부의 차관보였고 그들은 한국 대사관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와 그들 사이의 직급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초대받지 못한 침입자일 뿐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정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갈색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대사관 공식 용지였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장짜리 공문이었어요. 미합 중국 국방부 획득운 영차관보 리처드 볼튼의 대사관 면담 요청에 대해 해당 사안은 민간 방산 계약으로 대사관 관할 외 사항임을 통보하며 향후 동일권에 대한 면담 요청은 영구 거절됨을 알립니다. 영구 거절. 그 두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한화 시스템의 영구 차단, 레이더의 영구 배제, 그리고 이제 대사관의 영구 거절. 영구라는 단어가 오늘 하루에만 3번째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 서서 공문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제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워싱턴의 밤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추웠습니다. 2월 말에 매사추세츠 애비뉴는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었어요. 넋이 나간 채 펜타곤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불이 꺼져 있었어요. 누군가 퇴근하면서 꺼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희미한 복도의 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그 빛에 바닥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구겨진 종이 뭉치가 책상 다리 옆에 굴러 있었어요. 손을 뻗어 집어 들었습니다. 펴보니 퇴역 헬기 부품 리스트의 첫 페이지였어요. 파쇄되지 않은 원본이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인쇄해서 강 본부장 앞에 던졌던 그 목록. 아파치 부품, 블랙호크 엔진, 험비 프레임. 사막에 10년째 버려져 있던 고철의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이걸로 세계 최고의 레이더를 뺏어올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구겨질 대로 구겨진 리스트가 더 일그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합 중국의 하늘이 뚫리기까지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뚫린 하늘을 메워줄 수 있었던 유일한 방패를 제 손으로 걷어찬 건 바로 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철진 본부장과 백태산 전무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 곳을 더 들렀다는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먼저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의 VVIP 라운지. 일반인은 존재조차 모르는 왕족과 국가 원수만 출입하는 별도의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맞이한 인물은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 알 라얀이었습니다. 강 본부장과 알 라얀 장관이 악수를 나눴어요. 여유로운 악수였다고 합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라운지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A사 레이더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차량용 발사대 긴급 매입 계약서였어요. 미합 중국이 걷어찬 바로 그 물량이었습니다. 알 라얀 장관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금액란에서 시선이 잠시 멈추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만년필 뚜껑을 열었어요. 사인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더 빨랐어요. 알 라얀 장관이 사인을 마치자마자 UAE 국부펀드 담당관이 라운지 한쪽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송금 실행 버튼을 누르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4초. 제가 며칠을 구걸하고 예비비를 긁어모아 간신히 만들어낸 푼돈의 5배가 넘는 금액이 단 30분 만에 한화 시스템 계좌로 전액 입금됐습니다. 전액. 현금. 일시불. 제가 48시간 동안 발버둥 치며 끝내 하지 못한 일을 UAE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안에 해치운 겁니다. 알 라얀 장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장관은 계약서 사본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전용 헬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알타프라 미 공군기지. 하나의 레이더와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헬기가 기지 활주로에 내려앉자 미군 경비병들이 뛰어나왔습니다. UAE 국방장관의 방문은 사전 통보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알 라얀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헬기에서 내린 장관은 사색이 된 미군 장교들 앞을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내 들었어요. 한화 시스템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된 매입 서류를 미군 장교들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펼쳐 보였습니다. 한 장교가 서류를 보더니 무릎에 힘이 풀린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고 해요. 미합 중국이 갑질하다 날려버린 방패를 UAE가 통째로 사버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소식이 펜타곤에 도착한 건 30분 뒤였습니다. 저는 벙커 작전실의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중동 사령부로부터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화 시스템 레이더 및 발사대 전량, UAE 국방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 완료.
미합 중국 배정 물량 자격 연구 박탈 확정. 글자를 읽는데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저는 그걸 주울 힘조차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벙커 천장의 스피커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어요. 경보음이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사이렌이 3초 간격으로 반복됐어요. 붉은 경고등이 벙커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모니터 12대 가운데 살아남은 8대의 동시에 같은 문장이 떴어요. 탄도미사일 발사 감지, 발원지 이란 타브리즈, 추정 발사 수량 137발, 예상 도달 시간 8분, 벙커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교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의자가 넘어갔고 커피잔이 깨졌습니다. 통신병이 마이크를 움켜잡고 중동 전역 기지에 경보를 발령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보를 받아도 막을 수단이 없다는 거요. 패트리어트 포대에는 장전할 탄이 단 한 발도 없었어요. 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세계 최강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 순간 중동 사막에서 녹슨 쇳덩어리에 불과했어요. 포신을 올릴 수도, 레이더를 돌릴 수도, 교전 버튼을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요. 데이비스 대령의 무전이 다시 터졌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차관보님, 우리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빈 깡통이에요. 하나가 닫아버린 이 뚫린 하늘 아래서 우리 병사들이 모조리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무전기를 쥔 손이 얼어붙었어요. 데이비스 대령의 절규가 벙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시선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벙커 모니터 한 대가 갑자기 살아났어요. 까맣게 죽어있던 화면이 번쩍 켜졌습니다. 그런데 미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화면 좌측 상단에 UAE 공군 마크가 떠 있었고 그 옆에 한화 시스템 로고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UAE 측이 실시간 영상을 공유한 거였어요. 화면 속에서 한화 시스템의 A사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60도 전방위로 회전하며 중동의 밤하늘을 샅샅이 훑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었어요. 점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30개, 137개의 붉은 점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미군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을 하나의 레이더만이 또렷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UAE 통제소에서 교전 명령이 떨어졌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알다프라 기지 외곽에 배치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량형 발사대가 잡혔어요. 발사대 측면에는 성조기 대신 UAE 국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미군의 것이었던 발사대에서 요격탄이 불을 뿜으며 밤하늘로 솟구쳤어요. 하나, 둘, 셋. 연속으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굉음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벙커 안의 모든 사람이 모니터에 눈을 박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하나의 요격탄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중동의 밤하늘에서 부딪혔어요. 하나씩 터졌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한 발, 두 발, 10발, 20발. 화면 속 붉은 점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벙커의 짧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사일 137발 중 132발이 격추됐어요. 97%. 하나의 레이더가 잡아내고 하나의 발사대가 쏘아 올린 요격탄이 이란의 미사일을 박살낸 겁니다. 미군의 패트리어트도 사드도 아닌 대한민국의 천궁이 해낸 일이었어요. 알다프라 기지의 실시간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살아남은 미군 병사들이 벙커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방금까지 자신들의 머리 위로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한 발도 땅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병사들의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병사는 무릎을 꿇었고 어떤 병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발사대였습니다. UAE 국기가 그려진 하나의 발사대. 포연이 아직 피어오르고 있는 그 발사대를 향해 미군 병사들이 두 팔을 벌리며 환호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건 미합 중국의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기였다는 걸 그 순간 모든 병사가 온몸으로 알아버린 겁니다. 저는 벙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은 채로 화면 속 병사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쁨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거였어요. 완벽한 공허. 저 병사들을 살린 건 제가 걷어찬 방패였습니다. 제가 고철 부품 리스트를 던지며 비웃었던 바로 그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 방패는 이제 미합 중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3분 뒤 제 펜타곤 직통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발신지는 아부다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알-라얀 UAE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느긋하고 여유로운 톤이었습니다. 차관보님, 방금 하늘에서 불꽃놀이를 보셨습니까? 당신들이 푼돈으로 갑질하다 걷어찬 하나의 무적 방패. 방금 우리 UAE가 전에 현찰로 완벽하게 선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병사들은 물론이고 당신네 미군 병사들 목숨까지 구해줬으니 감사 인사는 서면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힘조차 없었어요. 기울어진 채로 책상 위에 떨어진 수화기에서 끊긴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뚜, 뚜, 뚜. 그 소리가 벙커 안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모니터의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화면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속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이 기술료 갑질을 하다 놓친 하나의 방공 체계를 중동의 오일머니가 전액 현금으로 인수. 글자 하나하나가 제 관에 박히는 못이었습니다. 3월 2일 오전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벌어진 일이 워싱턴 전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의 중동 기지가 자체 방공망 없이 다른 나라의 무기에 목숨을 구걸했다는 사실이요. CNN이 먼저 속보를 띄웠고 폭스뉴스가 뒤를 이었어요.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국방부 즉각 해명하라. 6글자짜리 문장이 워싱턴의 아침을 뒤흔들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노코멘트를 반복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알아버렸거든요. 미합 중국의 하늘이 뚫렸고 그 구멍을 메운 건 한국의 민간 기업이 만든 무기였다는 걸. 저는 벙커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셔츠는 식은땀에 젖어 등판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면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사실 거울을 볼 용기가 없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새벽 내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상황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절망적이었어요. 한화의 레이더가 단독으로 일한 미사일, 132발을 격추한 실시간 데이터가 이미 전 세계 군사 분석 기관으로 퍼져나갔거든요. 97%. 그 숫자가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최고 요격률이 85% 전후였다는 비교 수치까지 나란히 올라왔어요. 미합 중국의 자존심이 숫자 2개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오전 8시 스털링 부장관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부장관 집무실로 오라는 단 한 줄짜리 메시지였어요. 감이 왔습니다. 25년간 펜타곤에서 살아남은 본능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건 논의가 아니라 처형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장교들이 저를 피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경례하며 길을 비켜주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거였습니다. 부장관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스털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돋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뉴욕타임스 조간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하퍼 기자의 단독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펜타곤의 오만함이 부른 참사, 하나의 레이더망을 놓치고 이란 앞에 맹인이 되어버린 미군. 제목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퍼 기자는 펜타곤 출입 기자 중에서도 가장 집요한 인물이었어요. 취재원이 넓었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자가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친 거였어요. 스털링 부장관이 신문을 집어들어 제 앞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며 제 가슴에 부딪혔어요. 이 멍청한 자식아. 부장관의 고함이 집무실 벽을 때렸습니다. 유리창이 울린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귀관의 독단적이고 찌질한 협박이 펜타곤을 망쳤어. 태역 헬기. 고철로 세계 최고의 레이더를 뜯어오겠다고. 그 유치한 짓거리가 지금 전 세계 뉴스에 깔려있단 말이야. 독단적이라는 단어에 제 귀가 달아올랐어요. 독단이 아니었습니다. 부장관님, 당신이 시킨 겁니다. 한국에게 무기를 산다고. 기술만 통째로 빼와. 그 명령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습니다. 스털링 부장관은 펜타곤의 마쿠 실세였어요.
저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누군가의 목이 필요했고 그 목은 제 것이었습니다. 털링이 책상을 돌아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크고 억센 손이 제 재킷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펜타곤 배지가 달려있는 자리였어요. 25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달고 다녔던 배지. 쇠붙이와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털링이 배지를 거칠게 뜯어냈어요. 재킷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배지가 부장관의 소나귀에서 으스러지듯 쥐어졌어요. 넌 당장 파면이야. 내 눈앞에서 꺼져. 털링이 배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25년. 그 세월이 쇠붙이 하나가 바닥에 튕기는 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배지를 내려다봤어요. 줍지 않았습니다. 줍을 수 없었어요. 그걸 다시 달 자격이 저에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무실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 양팔을 잡았어요. 어제 한국 대사관 앞에서 경비원에게 잡혔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항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헌병들이 저를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팔이 꺾인 채 펜타곤 건물 안을 가로질렀어요.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장교들이 저를 봤습니다. 누구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어요.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미합 중국의 하늘에 구멍을 뚫어놓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펜타곤 정문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2월의 워싱턴 아침은 맑았습니다. 차갑고 투명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헌병들이 팔을 놓았습니다. 정문 옆에 종이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 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개인 물품을 누군가 챙겨놓은 거였어요. 시각 케이스, 커피잔, 사진 액자 하나. 25년의 흔적이 종이 박스 하나에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스를 집어드는 순간 정면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번쩍했습니다. 펜타곤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벽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제임스 하퍼 기자가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차관보님, 하나의 레이더 기술을 헐값에 후려치려다 미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마이크가 제 입 앞까지 밀려왔어요.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퇴역 헬기 고철로 세계 최고의 레이더를 뜯어오려 했다는 사실을 어떤 단어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퍼 기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뉴욕타임스 제임스 하퍼입니다. 동맹의 민간 기업 기술을 헐값에 탈취하려던 펜타곤 관료의 행위가 결국 세계 최강 미군의 방공망을 올스톱시키고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보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연속으로 울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이 박스를 가슴에 안은 채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걸었어요. 마이크가 어깨와 팔에 부딪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 울리는 건 오직 하나, 강철진 본부장의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취재진을 벗어나 몇 발짝 걸었을 때 정문 옆 대형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워싱턴 시내 뉴스를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전광판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있었어요.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산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약 전면 백지화. 한화 시스템 천궁으로 전면 교체 협상 개시. 그 밑으로 또 한 줄이 떴어요. 이라크, 미국산 방공 체계 재검토 착수. 한화 시스템과 긴급 접촉 확인. 도미노였습니다. 미합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중동 방공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전광판 아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워싱턴의 3월 아침. 그 하늘 아래서 존 스미스 장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제가 분명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서류의 잉크가 마르는 순간 자비 없이 셔터를 닫아버린다고. 맞았어요. 스미스 장군이 전부 맞았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콧방귀로 날려버렸죠. 하나를 하청업체로 깔보고 강철진을 소국의 공무원으로 무시하고 백태산을 장사꾼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종이 박스 하나를 안고 펜타곤 정문 밖에 쫓겨나 앉아 있는 꼴이요. 저는 박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각 케이스가 보였어요. 25년간 상대를 내려다보며 피우던 쿠바산 씨가 이제 그걸 물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진 액자도 보였어요. 펜타곤 임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지를 달고 환하게 웃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그 사진 속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절대로 한국을 얕보지 마라. 그들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다. 서류와 기술과 원칙으로 싸운다. 그리고 한번 셔터를 내리면 절대로 다시 올려주지 않는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 박스 안에 서류 한 장이 날렸어요. 손을 뻗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실린 종이가 펜타곤 주차장 쪽으로 굴러갔어요.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한화 시스템의 원본 계약서 사본이었을 겁니다. 정상가, 현찰 100%, 기술 이전 불가. 그 세 줄만 받아들였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완벽한 계약서. 종이가 주차장 아스팔트 위를 뒹굴다 펜타곤 건물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텅 빈 워싱턴 거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경력, 최고급 수트, 쿠바산 씨가 상대를 내려다보던 시선. 그 모든 것이 종이 박스 하나로 압축되어 제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기업 하나를 볼모로 삼아 억지를 부리던 제 오만함이 결국 제국의 하늘을 무방비로 열어젖히고 제 목숨줄마저 끊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